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다혜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혼란스러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또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할 때 그때가 참 혼란스럽고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 누군가의 조언을 딱 들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삶의 빛을 밝혀주는 그런 돌파구 같은 존재가 됐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삶의 빛을 밝혀주는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이번 시간에는요, 참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피부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뷰티 상담과 또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선생님, 정말 두 분의 멋진 미녀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열애장명원의 천세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두 분 다 피부가 장난이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이 선생님과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예, 저는 결혼 운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결혼 운이요? 네. 혹시 그렇다면, 네네. 궁합을 좀 보고 싶은데 궁합을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겐 천세연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현재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예.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 생년월일 좀 불러주셔야지 제가 봐드릴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같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두 그러면 명인데요. 두 명이시라고요? 네네. 능력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59년 네. 6월 네. 29일 네. 새벽 4시에 태어났고요. 네. 네네. 한 친구는 67년 네. 12월 30일 네. 저녁 9시.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72년 네. 4월 29일 네. 낮 정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두 분 다 동시에 만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작년에 제가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두 네. 친구들하고 선을 봤습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을지 제 스스로 선택을 못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지금 깊은 관계는 아니시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년생이시면 나이가 꽤 드셨는데 사는 게 바쁘셨나 봐요. 좀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남자분 사주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뭐 네. 방송 쪽이라든가 교수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 쪽이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어떤 기운을 잘 타고 나신 분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바빠서 연애를 못 하신 것 같으시네요. 네. 근데 두 분한테 지금 어떤 분이 더 잘 어울릴지 결혼을 생각하시고 지금 만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근데 본인 사주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한 번은 평생 좀 혼자 살아봐야 되는 사주십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만약 일찍 하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인이랑 계속 굉장히 떨어져 사시든가 아니면 또 부인을 또 먼저 이렇게 보내시든가 뭐 그런 방법들로 이제 사시는 패턴이신데 어쨌거나 혼자 사신 게 어떻게 보니까 좀 더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한데 본인은 이제 뭐 시간이 안 되고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엔 약간 그것도 팔자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태 혼자 잘 사셨는데 근데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이 여자분을 그 내 배우자로 드릴 만한 어떤 운은 사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제 좋은 배우자운이 사실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 분을 지금 만나시고 있다고는 하나 뭔가 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움직임 자체가. 네. 만나심이 그렇게 자주 있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 그 지금 남자분 사주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인 자리가 너무 좀 약하시다 보니까요, 보통 이렇게 내 기운이 너무 왕하고 좀 강할 때는 네네. 그 배우자분도 같이 이렇게 강해주면 괜찮은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부인이랑 끝까지 우리가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끝까지 살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남자분 사주께서는 만약에 부인 자리가 이렇게 부인이 들어와도 부인이 많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좀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뭔가 좀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불러주신 분들도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좀 젊은 분을 이렇게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두 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더 좋은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미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양띠 여자분. 두 번째 불러주신 그 여자분 사주가 본인하고 궁합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예, 그냥 한 사람은 그 앞에 불러주신 분은 좀 애인 같은 사주세요. 친구 같은, 연인 같은 이런 기운이 조금 더 강한 사주시고 뒤에 나온 그 우리 정미생 여자분은 말 그대로 후덕한 부인감으로서는 더 나은 사주입니다. 네네.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 우리 그 쥐띠에 해당되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네. 본인 사주가 굉장히 화기운이 굉장히 좀 왕하신 사주입니다. 네. 그 6월에 그 불기운을 타고나신 분이라 우리가 한여름에 사실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할 뭐 기회가 사실 많지 않죠. 그쵸, 네. 오히려 이제 불하고 좀 멀어지는 시기가 네네. 되고 좀 시원한 걸 가까이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분은 어디 가셔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쓰임이 좀 많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좀 인덕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어디 나가시면 뭐 이렇게 10개 베풀어도 1개 챙길까 말까 하시지 않았었나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신 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베푸세요. 베푼 것도 좋습니다. 네네. 득 쌓는 일이니까 많이 베푸시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뭔가 많이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좀 적다 보니까 항상 좀 본인이 그런 마음을 좀 서운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 사주니까 화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남녀간의 궁합은 약간 반대 성향으로 만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 근데 반대 성향이라면 이분이 지금 불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어떤 물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사실 좋은데 네. 한여름이니까 일단 식혀주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참 좋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왕한 불일 때는 이렇게 물이 들어와도 지금 첫 번째 그 임자생 같은 경우는 물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불이 너무 왕하다 보면 네.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게 물러서 불을 꺼버리는 상황은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자극은 되고 활동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신데 네네. 뭔가 직접적으로 끈다는 그런 영향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뭔가 이 남자분 사주는 바로 뭔가 직접적으로 끄는 것보다는 불을 이렇게 식혀주는 느낌보다는 내 기운을 자연스럽게 빼주는 그러니까 설기시켜준다 그러죠. 이 설기시켜주는 기운이 본인한테는 참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두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는 흙기운을 타고났어요. 흙기운인데 흙도 우리가 봄에 흙이 다르고 여름에 흙이 다르고 겨울 흙이 다르죠.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그렇네요. 겨울의 흙은 약간 습기를 머금은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말 그대로 습한 토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본인의 어떤 그 환한 그 어떤 뜨겁고 조열한 기운들을 자연스럽게 네. 설계시켜주는 어떤 작용을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근데 첫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뭔가 자극적이고 또 임수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라 뭔가 네네. 좀 냉철하시고 좀 이지적이고 뭔가 좀 섹시한 어떤 그런 매력은 갖고 계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애인 같은 궁합이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이분 또한 사주 속에 사실은 타고난 기운은 물기운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불기운이 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네. 두 분 다 똑같은 기운들끼리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기운, 그러면서도 내 기운을 좀 이게 쓸데없이 많은 이 기운들 좀 빼주는 어떤 그런 네. 기운에 해당되는 여자분이 네네. 본인하고는 참 잘 맞겠죠.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 뭔가 일간 합의되는 또 궁합이라서 네. 서로의 어떤 그 기운들이 이렇게 묶어주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화합이 되는 어떤 궁합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예, 서로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끔 뭔가 스포트가 돼야 되는데 네. 발목을 좀 묶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착도 강하게 되시고 아.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럴저럴 봤을 때 임자생보다는 정미생 여자분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우리가 시큰 밥을 먹고 났을 때 네. 소화제 하나 먹는 듯한 느낌 그런 여자분이 사실은 요 정미생 여자분하고 더 연이 있으니까요. 네네. 뭐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네. 이분하고 연을 조금 쌓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네. 네.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얘기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좀 베풀면서 사는 것이 또 첫 번째가 아닐까. 또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저는요, 네, 턱이, 네. 너무 이중턱이라서요. 마사지로서 교환 좀 가능할까 하고요. 교정이 좀 가능할까 하고요. 턱이 이중턱이라서 고민이 되신다고요? 네. 네. 아마 좀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여기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입니다. 제가요, 네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이중턱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마사지를 좀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네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되게 좋아하신다. 네네. 그러면 제가, 대답하시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신나셨어요, 지금. 교정된다는 말씀에. 현재 실례지만,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 50살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키와 몸무게도 좀 알려주세요. 제 키는요, 160이고요. 네. 네네. 몸무게는 65kg이에요. 네네. 네. 네,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날씬했었답니다. 50kg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막 갑자기 너무 많이 살이 찌니까 네. 숨도 차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날씬한 것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살이 찌시면 몸이 굉장히 지탱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뭐 다리도 아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는데요. 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게 키가 161에 몸무게가 65라고 하시는 네네. 거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과체중이시네요. 네. 과체중이요? 네네. 어머, 과체중이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의미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정상적인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상담자분께서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키가 161이면 정상적인 체중은 보통 한 58kg 정도 되시는데 네네. 한 7kg 정도가 현재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과체중이시니까 네. 키로수를 조금 빼셔야 될 것 네네. 같고 일단은 몸매 그 전체적인 키로수가 좀 빠지셔야 얼굴 턱 나이도 그쵸. 드러나면서 이중턱이 좀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요, 네. 저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술이
하면 어떨까? 그 혹시 수술하면 저는 이중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것도 네.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아, 예,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술을 한다고 하셔도 크게 변화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그 지방이 뺄 수 있는 지방이 또 많지가 않고 네. 또 말씀하시는 수술이 혹시 그 양악 수술 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가 싶은데 양악 수술은 양 그 턱에 네. 약간의 그 뼈를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중턱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는 좀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조금 돼요. 네. 조금 되다가 다시 네네. 도루묵 되는 거 있죠. 아, 그래-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뺐다가 도루묵 되고 요 현상 아. 때문인지 어쩐지 그냥 네네. 돌아 또 살이 원상 복귀되는 거 있어. 그렇게 돼갖고 네. 정말 괴로워요. 그렇죠. 저희도 네.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이어트 정말 힘든 일인데요. 네. 하지만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원리를 이해를 하면 네네. 또 생각보다 쉽게 또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중턱이 고민이시니까 이중턱 그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네.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저도 예뻐질 수 있는 얼굴 예뻐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밝으신 분이셔서 효과가 굉장히 단기간에 네.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긍정적인 맞아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안 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인 게 네네. 턱이 이중턱이 되시면 본래의 나이보다도 훨씬 또 많아 또 많아 보이는 게 보이죠. 네. 예, 그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는 나이가 지금 50대에 접어드셨어요. 네. 50대에 접어드시고 또 갑자기 그 살이 찌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갱년기랑 겹치시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의 그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살이 찌신 게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대라든가 20대 정도는 우리 몸의 그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기초 대사량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는 현상인데 40대가 좀 넘어서면은 기초 네. 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쵸, 떨어지고 네.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젊었을 때 그 움직임보다도 몇 배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따라서 그 활동 대사량을 높이셔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네. 또 가장 다이어트의 기본은 네. 좀 식사량을 줄이시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셔서 일단 체중을 조금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중턱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턱 라인 아래쪽에 보시면 네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이렇게 딱 만지시면 쏙 들어간 부분을 양쪽 손 엄지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네네. 닿으신 다음에 살짝 해볼까요? 예, 지그시 누르시면서 네. 원을 그려주세요. 예,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네. 턱 라인 아래쪽으로 옆으로 쭉 길게 빼주시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네 잘하시네요. 네, 약간 더 안쪽으로 V-네. 하셔서 네. 그렇게 하셔갖고 쭉쭉 빼주시기를 여러 번 시도를 하시면 조금 아프긴 합니다. 조금 아프시다는 건 제대로 잘 찝어서 하신다는 건데 조금 아프지만 굉장히 이중턱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피부 관리실 같은 데를 가시면 얼굴 라인 축소 관리, 뭐 이중턱 관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은 여름에 많이 나오는 뭐 아이스 테라피라 해서 네네. 얼굴을 축소하는 또 방법들이 있고 네. 필링 관리, 또 경락 관리, 스톤 관리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걸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방법이 우리가 앞 가슴 쪽에 소흉근, 대흉근이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같이 이완을 시켜주시고 네. 목을 또 길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목을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길게 할수 옆으로 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이런 쭉 해서 스트레칭. 예, 길게 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일단 목이 가늘어지십니다. 네, 목이 가늘어지시면 이중턱도 굉장히 가름해지고 얼굴 네네. 라인이 살아나시겠죠. 네네. 네, 그런 방법들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네. 또 비만 관리 가장 좋은 게 식사를 줄이시는데 우리가 식사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적당한 양을 드시고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건
중에 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라는 게 있는데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네. 식이섬유는 양배추라든가 뭐 풋고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야채,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네네. 요즘은 그 식이섬유 음료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본 네.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 네.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예. 우리가 소장에 위장에 그 오랫동안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그게 몸으로 재흡수가 되면서 네네. 굉장히 영양을 과다하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살이 찌시는데 네.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네. 소장에 남아 있는 음식물들이 빠른 시간 안에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흡수되는 걸 굉장히 방지를 하니까 살찐 걸 많이 방지하겠죠. 단 식이섬유는 성장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많이 드시면 성장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영양 네. 섭취가 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가 노인분들은 조금 섭취를 양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중턱이 되신 분들은 재밌게도 보면 네. 아랫배도 같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는 예. 어. 그래서 같이 아랫배를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이중턱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신기하다. 네. 제가 아까 하나 살짝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정락 마사지를 받으면 네네. 뼈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려줘서 작아 보이는 네네. 걸까요? 가끔 이제 그 또 광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뭐 뼈를 축소를 한다, 뼈가 작아진다는데 어느 정도는 약간은 있습니다. 오. 하지만 전체적으로 뼈가 줄어든다든가 작아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 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뭉친 근육들이 풀리면서 네네. 얼굴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일단은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시고 그쵸. 또 다이어트는 무조건 필수예요, 사실. 음식 조절하시고 좀 할 게 많지만 그만큼 또 시간과 투자를 하셔야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TV 멘토는 톡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해결하고 있는데 나는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래 ARS로 전화를 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요즘에 들어서요. 네네.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세연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떻게 회의가 되시는지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이 베풀며 또 살고 네. 또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네. 사실 눈물밖에 안 나요. 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네. 좀 좋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이렇게 정이 많으신 분 같으시고, 네. 겁 없이도 사실 분 같으신데,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잠깐 제가 들어볼고요. 네. 네, 생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68년 그 10월 10일생이고요. 네. 예, 음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새벽 3시경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네, 제가 네. 그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남편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진짜 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신랑이 재작년에 그 사업상 필요하니까 네.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해달래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잘 살았으니까 서류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몇 달 있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네. 갈만한 데 다 찾아봤는데 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에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고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 진짜 전혀 딴 사람하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배신감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배웠던 춤으로 가끔 이제 공연도 하면서 네.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는데 네. 또 요즘 들어 척추에 병이 네. 있어서 힘든 일은 하지도 못하고요. 네. 예, 애들 키우면서 사는데 애들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유. 예,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지금 아예 포기했고요. 네. 그냥 매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해야죠. 근데 평소에 여태 놀다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오라는 데는 없고요. 사실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예, 저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네. 옛날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부들이 좀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TV에서 가끔 뭐 이렇게 위장 이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이제 뭐 그 부동산 관계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많이 좀 황당스러웠겠습니다. 네. 근데 여태 일을 안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활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일단 사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인 사주가 지금 10월에 큰 태양불을 나셨네요. 태양불 기운을 타고 나셔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이세요. 하나 어떤 그 기운으로 네. 어디 나가셔도 그 항상 그 사람들한테 좀 빚이 되는 어떤 그런 사주입니다. 그 또 여유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또 많이 베풀고 살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있다고 해서 다 베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타고난 어떤 천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인 사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베푸신 사주고요. 네. 또 베풀어야 되는 사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사주에 이런 지금 우리 부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큰 스님 같은 또 대철학가 이런 쪽에 좀 사주랑 좀 비슷하세요. 네.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집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안 좋은 일을 뭔가 이 계기로 뭔가 다른 인생을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일단 시급하신 것 같으신데 여유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뭐 돈을 모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 성격으로 봐서 모으시는 성격은 아니셨던 것 같으세요. 많이 못 모으셨죠? 네, 저는 베풀면서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셨을 것 그러셨구나.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갑자기 또 제가 보니까 이 사주 속에서도 사실 돈을 모으고 사는 사주는 아니세요. 네. 그냥 쓰기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베풀면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돈을 모아놓고 사시는 분은 아니신데 정말 좀 막막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 자리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남편 덕이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본인 사주가 이 해월에 그 태양불 기운을 타고 나셨지만 주변에 어떤 나무 기운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분 사주도 굉장히 좀 뜨거운 사주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식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내 남편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년운을 봤을 때 이분이 그 중년운이 참 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 30대에서 50대까지는 잘 사신 사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50을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있으신데 하지만 본인이 조금 말년복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말년복이 조금 안 좋으셔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초년, 중년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말년이 좀 좋으면 사실 말년복은 진짜 내 말년도 되지만 내 자식운도 되고 그쵸, 그쵸.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우리가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말년복이 좋으면 좀 편안한 삶을 사시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분은 중년, 초년, 중년으로는 참 좋으셨는데 어쨌거나 말년복이 조금 힘들게 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이런 남편의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다른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남편 덕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태 잘 먹고 사셨는데 사실 저작년부터 이 남편 자리에 힘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배우자 운이 그렇게 이렇게 힘이 있는 사주는 아니셨어요. 네. 물론 남편 덕이 없지도 않으셨지만 근데 이게 남편 자리가 힘을 얻는 어떤 그런 운들이 오면 보통 남편분들이 힘을 얻게 되면은 돈을 벌겠죠. 돈을 벌고 나면은 또 여자를 보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남편분께서 그 여자분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떤 팔자의 흐름 속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인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미 저 뭐 아까 그 남편이 들어오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포기를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포기를 하시고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네.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지금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 사주가 원래 돈이 많았다면 진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우아하게 사셨을 분이시지만 네. 일단 지금은 생계 위주로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도 이게 말로 언변으로서 이게 상담으로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이런 쪽이 참 잘 맞은 신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교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학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본인이 굉장히 얼굴빛도 하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재주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런 게 다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타로 카드 있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재미로 타로 카드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 봤죠. 그랬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역학은 사실 동양 철학이고요. 네. 타로 카드는 서양 점성술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점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배워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감이나 직감이라든가 또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렇게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머리세요. 네. 학교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죠. 그렇게 네. 어떤 깨치는 힘이 굉장히 좀 강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잘 타고난 어떤 그런 기운이 사실 이런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춤도 좀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돈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잘 타고난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과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한 그 타로 같은 걸 좀 배워보시면 네. 이게 당장 나가서 뭔가 사람을 좀 이렇게 상담해주는 또 일이 잘 맞으시니까 예, 바로 또 생활 전선에서 바로 이렇게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본인의 이렇게 그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본인의 업이 조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그 업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네. 그 업을 좀 닦으신다 생각하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빚이 되고 네. 또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면 또 말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업장을 닦지 않으면 솔직히 그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년은 또 자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자식들한테 또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게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상담도 해주시고 네네. 많은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네. 또 그런 덕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기운 내시고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 피부 각질이 심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좀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각질이 예, 예. 심해지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피부 전문가 우리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얘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킨 테라피스트 오정미입니다. 지금 각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예. 언제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네. 네네. 예,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그 밖에 나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또 남자다 보니까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네. 예, 좀 많이 답답하네요. 그러면 중학교 때 네. 특별하게 뭐 쓰신 제품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네, 일단 뭐 각질 생긴 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폼 클렌징이란 걸 네. 처음 이제 쓰고 나서 생겼습니다. 네. 예, 예. 어릴 때는 그냥 아침에 비누로만 네. 세안을 했는데 네네. 찬물로만 한번 세수하고 여름에 땀 나고 뭐 그럴 경우 샤워하거나 네. 이제 그게 전부였는데 네.
그래도 뭐 피부에 여드름 뭐 크게 난 적도 없었고 네. 피부도 좀 하얀 편이어서 피부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건조한 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좋은 피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질이 심해졌어요. 아, 네네네. 중학교 때 이후로 폼 클렌징을 쓰고 나서 각질이 심하게 생기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 폼 클렌징을 쓰시고 처음부터 각질이 많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점점점 조금씩 각질이 많아지시게 된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각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폼 클렌징 한번 썼는데 씻고 나서 저희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완전히 그 좀 때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원래 신기하게, 폼 클렌징을 쓰면은 그런가 보다 처음 써봤으니까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물로 씻거나 비누를 써도 각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폼 네. 클렌징을 쓰시고 항상 각질이 일어나시는 건가요? 예, 아니 뭐 폼 클렌징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모든 세안을 해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인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뭐 예전에 뽀송뽀송했던 피부도 네. 완전히 건조해지고 좀 갈라지듯이 아프고 좀 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좀 상태가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수분 크림이라든가 로션 같은 거를 혹시 잘 쓰고 계세요? 네, 지금 피부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네. 크림 종류를 좀 바르긴 하는데 발라도 뭐 각질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여드름이라든가 뭐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쯤 뒤부터 여드름도 좀 생겨났고 네. 아, 네네. 네, 지금 뭐 성인이 되어서 여드름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끔 울긋불긋해지고 네네. 예, 그리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민감해진 것 같기도 아, 네. 하거든요. 네. 아, 그러면 수분 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민감형에 맞추셔갖고 제품을 특별하게 또 쓰고 계세요? 예, 전 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좀 사용 중인데 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제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이후에 폼 클렌징을 쓰고 나서 각질이 되게 심해지셨다고요. 예, 굉장히 심하게 네. 일어나고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기고 아픈 수준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상담을 해보니까 혹시 그 폼 클렌징 그 성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폼 클렌징이나 뭐 샴푸, 린스, 뭐 또 화장품 아니면 뭐 치약 같은 거에도 다 그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계면 활성제라는 거는 물과 오일이 섞이지 않는 부분을 쉽게 섞이게 하기 위해서 예, 첨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계면 활성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독해진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강하게 들어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정력이 높아집니다. 네네. 하지만 계면 활성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오래 지속돼서 뭐 샴푸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 성분에 의해서 이제 과하게 얼굴이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시고 네. 그 계면 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가면 세안을 하고 나시면 굉장히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깨끗하게 닦여진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과하게 수분이라든가 유분이 얼굴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너무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보호막이 네. 벗겨져 나간 상태에서 빨리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라 해서 조금 자극이 적고 그런 제품이 들어가는데 네. 아마 이분이 쓰신 폼 클렌징은 그게 좀 과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 네. 같고요. 지금 이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수분 섭취를 정말 잘 해주셔서 몸속에 수분 증발이 일어나는 거를 최대한 좀 막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각질 제거를 좀 해라라고 자꾸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얼굴은 그렇죠. 보여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를 자주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2주나 3주 정도에 약하게 한 번 정도 해주시고 최대한 수분팩이라든가
수분 크림 같은 걸로 얼굴을 굉장히 보호를 해주셔야 네. 예, 필요하시고 또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남아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시고 하다 보면 보호막이 형성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 식품 드시는 음식 중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네. 비타민 A는 우리 피부를 재생을 하는 그 성분 상피세포를 분열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식품을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은 보호막이 망가져 있는 상태시기 네. 때문에 네네. 보호막 형성을 할 수 있는 네. 비타민 E 종류의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피부 각질하기 위해서는 참 과정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의 각질을 아마 조금씩 줄이면서 네. 깨끗하게 뽀얀 그런 피부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네. 저 최근에요. 네. 저기 남편하고 시댁 문제 때문에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천세연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시댁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선생님한테 네. 조언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잠깐 얘기 좀 들을 수 혼자 있을까요? 감당하기가 너무 네. 괴롭고 네. 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네. 네.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하게 좀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요 여태까지 평생 저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네. 그런 주부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작년서부터요 네.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것도 좀 사실 너무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신우들이 와가지고요, 신우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뭐 신랑한테 참지 않고 또 잔소리를 제가 좀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신우들이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아, 막 싸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눈이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서 네. 잘못한 거는 당신 아들인데 왜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용서도 구하지 않고 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 네. 막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어머니를 그냥 네. 딸 집으로 같이 살으라고 내보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돈을 또 요구하더라고요. 네. 나가지 않겠다고 네. 이걸 제가 돈까지 대출 받아가지고요. 딸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사연이 굉장히 기십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신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신랑이 지금은 아직은 너무 믿고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제가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네. 많이 망설여져요. 네네.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혼하고 활동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꼭 참고 사는 게 나을지 선생님이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남편분하고 우리 부인 사주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저희 남편은요 63년 네. 9월 17일생이고요. 네. 낮 12시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65년생이고 네. 3월 5일이고 네. 밤 10시예요. 10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편분 사주로 봐서 굉장히 좀 신약한 사주네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이 좀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참 좋으신 사주인데, 우리 또 부인 사주로 본다면 사실 시어머니의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또 여태까지 잘 모시고 살다가 이런 일이 좀 있었다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 근데 우리 아빠 사주가 약간 아나무인격인 좀 사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사연을 다 들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바람을 피웠으면 사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 아빠 사주가 이 사실 그 관성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그 도덕이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걸 참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분은 아니세요. 네. 또 설령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한들
사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추기면 더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빠 사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주는 우리가 9월의 흙이라는 어떤 이 기운은 사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논밭에 있는 물들도 사실 다 빼는 계절이에요. 네. 근데 이 아빠 사주는 이 9월달 흙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밭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나한테 물은 뭐냐면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바깥에 바람을 피우시더라도 여자로 인해서 약간 그 손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세요. 네. 왜? 여자 덕이 사실은 좀 없는 사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그 어떤 별로 좋은 일이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걸 좀 위로를 좀 네.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시어머니 문제도요. 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빠의 외도 참 그 기분 나쁘고 배신감이 들겠지만 그리고 네. 또 시댁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또 상처가 더 한 번 더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따님 집으로 가셨다는 거는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빠하고 관계를 떠나서 그 시어머니 문제가 정리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걸 가장 큰 그 위로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같이 살면 좋고 네. 어른들 모시는 거 좋죠. 하지만 사주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좀 피해가는 것도 좀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인 사주가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 못 되시는데 여태 사시는 동안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 또 이렇게 남편분께서 외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배가 됐겠죠, 그 아픔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일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나쁜 일과 좋은 일은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많이 좀 아프겠지만 그 시어머니 문제가 정리된 거로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정리되는 입장이 아빠로서는 굉장히 뭔가 날개를 하나 잃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나한테는 그 신약한 사주라 그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좀 있어줘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시는 동안 네. 남편의 어떤 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인도 사실 옛날부터 활동을 좀 하셨으면 오히려 부부 관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 봉양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내년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먹고 사시는 문제는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꼭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이렇게 얻는 쪽으로 해서 뭔가 활동을 좀 해보시면 부부 관계에서도 이혼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어머님이 정리가 되셨기 때문에 같이 사시면서 좀 활동하시다 보면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열애장명원의 천세현 선생님 그리고 스킨테라피스트 오정미 원장님과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도 정말 다양한 고민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소 좀 무거운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의 달콤한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ARS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